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마지막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눈에 2023년을 결산해볼까 합니다. 제가 21년 10월경에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지금 23년 12월. 딱 요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딱 군대 생활했던 그 기간만큼 어, 의 기간을 이 방송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네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 22년, 그리고 23년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후원을 해주실 분은 요 방법, 알리익스프레스 저렴합니다. 제가 쿠팡하고 몇 개의 물품들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뭐 절반, 뭐 비싸면 3분의 2 정도, 뭐 배송 기간이 조금 더 길다 뿐이지 이쪽에 사시면은 일종의 커미션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필요한 물품을 사시면서 아주 손쉽게 후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요 앞 광고, 저는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왜? 뭐 어떤 뭐 청약 시장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일절 없잖아요. 좀 전에 익명 게시판에 글을 봤는데요. 대구 부동산 유튜버 실망.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혹시 또 나를 까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목을 클릭해 보니까 본인 단톡방에는 단지 비교 금지인데 본인 영상에서는 대놓고 색칠해가며 비교해가며 그저 그런 곳이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네. 그전에는 그 단지를 청약하라고 좋다고 한 곳들 아니었나요? 도움이 맞나요? 씁쓸. 그래도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일절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라고 하지도 않고 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시작은 특례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특례 요때 비율이요. 처음에 첫 시작은 기존 대출 상한이 절반이었습니다. 신규주택 구입이 4의 비율이었고요. 임차 보증금 반환이 1의 비율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차츰 역전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특례를 받아서 무진장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3대, 6대, 1 이 정도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환의 용도로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이다. 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뭐 갑자기 뭐 이거 특례 대출해 준다고 갑자기 지금 또 아이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신생아 특례 부분을 저는 조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시작합니다. 정말 이 40조라는 돈 내년 1월 30일까지죠. 그나마 있던 일반형은 사라져 버렸고 우대형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격변을 했습니다. 이때 10월 중순경에 특례 일반형이 아마 종료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후로 갑자기 시장이 꺾였다. 8월 달에 주 이슈는요. 이제 대출을 너무 많다. 줄여야 되겠다. 왜? 이 대출 이렇게 특례로 많이 풀어놔놓고 대출 증가했다고 갑자기 정부에서는 난리법석을 떨고 언론에서도 난리법석을 떨었었네요. 이 표 하나하나 정리할 때도 뉴스가 언제 나오나 싶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번 특례라는 검색어를 넣으면서 자료를 수집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쉽게 볼 수 있었죠? 자, 마지막 주 대구가 가장 큰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첫 주 거를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첫 주는 아마 인천이 가장 큰 23년 첫 주는 인천이 가장 큰 하락을 하면서 시작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전세도 대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전세가 강세다. 역전세 어디 갔노?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거 많을 때는요. 0.2% 정도까지도 전세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천은 보합권, 서울 경기도 뭐 약보합, 강보합 이 정도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흐름은 어떻게 되었냐면 연초에 13,000건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던 것이 1328건, 이 중에서 분양 취소되었던 것이 950건이 있었고 전세로 물건을 돌린 것이 한 500세대가 있었어요. 한 1500세대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미분양 해소는 한 2,000건 정도 소진되긴 했습니다. 2,000건 정도 소진되긴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 연말 이거 29일자 뉴스인데요. 악성 미분양은 1,465가구다. 이 중에서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1,016가구다. 이거 준공 후 미분양이죠. 준공 후 미분양 1,016가구. 이 중에서 빌리브 헤리티지가 포함됩니다. 세대수가 한 150세대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한 1,400억 정도 돈이 빵꾸가 났대요. 분양이 워낙 안 되었으니까요. 신세계건설 관련이죠. 그 외에 다른 사업장도 20% 정도 분양 성공했다 그러죠. 이때 했던 거.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21년 끝자락부터 갑자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2년도에 미친 듯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23년도, 22년도에 분양은 그나마 많이 했었어요. 이 끝자락으로 갈수록 엉망이었죠. 여기 나오네요. 22년도 빌리브 헤리티지 146세대를 분양했어요. 예, 분양률 한 20% 정도 되었던가요? 아마 나머지 굉장히 돈 많이 빵꾸 나서 굉장히 여기 속 시끄러울 거예요. 또 빌리브 뭐가 있냐? 빌리브 뭐 루센트도 있고 빌리브 라디체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조금 더 빨리 분양을 했었나요? 아무튼 22년도에 분양 현황 엉망이었다. 그래서 미분양은 폭증을 하고 그 결과 23년도에 13,000세대 정도 분양을 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상인 센트럴자이 이거 지금 전세 나가 있는 사람들 한 바퀴 더 살아야 됩니다. 명덕도 여기도 엄청 많이 띄워둔 곳인데요. 여기도 이런 곳들. 예. 분양 승인은 났는데 현재 공사 중인 것 3만 세대. 미분양 난 상태에서 공사 중인 것 3만 세대. 미착공 물량이 2만 세대입니다. 2만 세대. 그래서 대구 공급 부족론 25년 만 세대 정도 입주하고 나면 26년도부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삽들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2만 개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자. 하지만 팔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미분양이 이렇게 쌓여 나온 가운데 더 이상 분양을 할 수가 없었다. 대실력 블루핀 34. 요거 34세대 아파트, 아주 소규모 아파트일 거예요. 요거 하나 분양하는데 그쳤다. 부산은 이 정도 분양했어요. 세대 수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같이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부산은 그래도 미분양 개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부산 분양 시장이 대구의 이때 느낌이 납니다. 분양하는 족족 미달이 나는 그 사태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구 분양권 매도 물량은 연초에 3,800개로 시작해서 수많은 입주를 했어요. 그럼 분양권 매물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매물이 4,26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초보다 많은 상태로 마무리되었고요. 작년과 견주어 봐서도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태다. 그리고 잘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감삼동에 입주를 하면서 한 100세대 정도 분양권 매물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네별로 조금씩 지금 매물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분양권 매물도 같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네요. 매수 심리는 연초에 11로 시작했습니다. 이때 분위기 최악이었거든요. 최악의 악이었어요. 그때 11이었습니다. 지금은 10.8. 연초와 지금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형국까지 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하반기 50% 정도 거래가 추가되면 1,300건 정도 거래량이 될 것이다. 지금 1,300에서 1,200 요 정도 수준까지 바라보고요. 연초에는 심하면은 마이너스 32% 정도 느낌이 났었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30% 정도 느낌이 납니다. 고가의 아파트들은 조금 더 버티는 형국, 저가의 아파트들은 조금 많이 빠지는 형국.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는 눌러주셨겠죠? 영상 시청이 끝나고 나면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필요한 물품이 있나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고 억지로 일부러 필요 없는 물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대놓고 앞 광고 해도 되겠죠. 아파트 광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자, 매도 물량은 연초에 3만 1,000개로 시작했던 것이 현재 3만 7,000개, 얼마 전까지 3만 8,000개 수준이었던 것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작년에도 이렇게 줄어들던데 올해도 이렇게 줄어들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고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추세가 바뀌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체되었다가 살짝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대구 전세 물량은 연초에 11,700개, 12,000개로 시작을 해서 거의 지금은 9,400개 물량이 대략 한 2,000개, 2,000개 정도 줄어들었는 상태. 요게 중요하죠. 근데 임대 우위냐 임차 우위냐 요 숫자 월 평균 거래량 곱하기 3을 했을 때가 딱 균형점 그때가 4,500개 여기가 균형점입니다. 여기가 균형점.
요 균형점보다 지금은 무려 2배나 많은 상태. 임차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생각보다 빈집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빈집들이 많아요. 한창 팽팽하던 시절 20년도 이럴 때는요. 빈집이 없었어요. 임차인들이 줄 서서 기다렸어요. 뉴스에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면접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역전됐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뭐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 출구 전략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뭐 역전세나 여골세나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월 초에 7,500개 수준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7,300개 수준. 월세 물량은 큰 변동 없이 많은 상태다. 그냥 많은 상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19,000개로 시작해서 지금 16,700개. 월세 물량은 큰 변동이 없었고 전세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었네요. 아파트 거래량, 마지막 거래량은 또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5자라는 숫자가, 앞자리 5자라는 숫자가 어느덧 익숙해질만 했는데 4자가 또 등장을 하네요. 23년은 대규모 규제 해제, 전매 제한 해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을 위한 규제 해제가 대다수였죠. 실질적으로 대구에 대한 규제 해제는 22년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던 요 무렵, 수성구 투기 가열지구 해제하던 요 무렵, 네, 요 무렵들에 22년도에 사실상 규제가 거의 다 풀렸고 24년도에 규제만 해제하면 폭등한다라는 뉴스, 취득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거 큰 실효성 없다. 양도세 면제 이야기도 또 물망에 또 오르겠죠. 그러면 팔고 나면 안 산다. 팔고 나면 안 사는 이런 문제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소망하는 DSR은 오히려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2월 달부터 시작돼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도입되는데 2월 달에 1금융권, 그 다음에 4월에 청선이 있나요? 청선까지는 일단 대출을 낼 수 있는 숨통은 열어두자. 총선이 지나고 나면 6월 달부터는 2금융권마저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는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던 2022년. 대출 증가세가 무척이나 미약했던 2022년은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한 해를 보였거든요. 24년도 그것에 재판이 될 확률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가 좀 살아나던 시기에는 직거래 비율이 낮아졌다가 다시금 직거래 비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네요. 자, 요거 예측했을 때 특례가 나왔을 때 까만색 선으로 예측했던데 예측했던 것보다 갑자기 50년 주담대가 늘어난다든지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또 초과 수요, 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거래에 동반하면서 예상치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측치는 물론 너무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하진 않고 계속 요 흐름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특례가 끝나고 나면 거래가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1700건에서 1400건으로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차츰차츰 거래가 죽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1800건대의 거래량이 1500건대의 거래량으로 300건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거래량이 줄어들 걸로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급격하게 12월 달 들어 접어들면서 더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광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쪽을 통해서 링크, 댓글 창에도 남겨두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회원 가입하고 물품 구매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일일 가격 부분을 너무 흥분해서 방송을 진행하느라 가격 부분을 빠뜨려서 중간에 다시 찍어서 영상을 편집해서 같이 지금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테크노폴리스 중흥 S클래스 포디움 가격이 신고가가 나왔어요. 7억 4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형 부분을 찍어 보시면은 2019년도 가격이 뭐 5억을 조금 넘어 5억 3천에서 7억 4천까지,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오를 지역이 아니거든요. 야, 이게 좀 특수한 거래구나. 그러면 다른 타입을 한번 봅시다. 다른 타입을 한번 살펴보니까 가격이 뭐 2020년에 4억 4천 하던 것이 지금 3억 8천 수준으로, 여기 지금 가격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치솟았다가 지금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좀 특수한 거래구나. 더 작은 평형 기준으로 살펴보시더라도
가격이 한참 치솟았다가 빠지는 게 지금 정상이죠. 저는 특수한 거래에 현혹될 필요 없다. 누군가는 나타나서 대단해요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특수한 거구나. 이 정도로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30% 정도 빠져 있고요. 센트로 팰리스 요것도 마치 28% 정도. 앞산 힐스테이트 대형평형 47평형 6억 이상 거래되는 거 많이 없는 게 확실히 나타나죠. 네, 30건의 거래 중에서 오늘 40건의 거래 중에서 3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뭐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 캐슬 골드파크, 월성 푸르지오 요 가격이 이제 좀 비슷해집니다. 황금동의 분위기와 월성동의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학교 이전 이슈가 다 이제 정리가 되었죠. 이제 문제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기존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6년 3월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땅이 팔려야 뭔가 이게 진척이 될 텐데요. 뭐 학부모 동의나 학생 동의도 뭐 60% 이상 70%에는 미치지 못한 6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일단 옮기는 거 절차상으로는 일단 해결은 된 듯해 보입니다. 캐슬 골드파크 30% 정도 하라. 월성 푸르지오 26% 정도 하라. 요 가격 한번 찍어볼게요. 월성 푸르지오. 자, 월성 푸르지오가 어디냐? 여기가 좀 항상 저평가되었어요. 여기 건너편에 있는 여기 학산 초등학교 요렇게 배정되는 쪽이 여기 임대동과 같이 맞물리면서 여기가 조금 덜 선호받죠. 이쪽 동네보다 좀 저평가 받았는데 그나마 여기 고등학교가 여기 들어서죠. 월성 삼정 그린코 아이드파크 바로 옆쪽에 고속도로 옆에 이제는 여기 학교 옮겨놓고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년을 바라보면 호재가 맞다. 학교 입장에서 재단 입장에서. 근데 50년 그 이상을 바라보면은 여기도 또 노후화되면은 또 다른 데가 또 개발되고 이런 식이 되면은 그 성서 지역들도 대단 화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버텨내지 못하더라.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어쨌든 호재는 맞다. 가격 한 10% 정도 상승 요인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격이 뭐 4억 6,500, 4억 7천, 4억 3천, 4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조금 더 오르는 느낌 나긴 납니다. 호재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 10%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호재가 다 반영된 가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물론 더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희망교 대성 유니드 가격이 29% 정도 하라. 평균적으로 얼추 30% 느낌이 나나요? 거의 새 아파트들 거래되거나 좀 선호 지역이 거래되거나 상당 부분 차지하고 바로 평당 1,000만 원대입니다. 평당 1,000만 원대. 수성 아이파크 파동에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내잖아요. 여기도 분양권 매물도 굉장히 많은 상태죠. 3억 5,500,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 서대구역 반도 유브라 센텀 3억 4천. 오, 비싸네요. 네. 용산 롯데캐슬 3억 4천. 용산 롯데캐슬 3억 4천. 서대구역 반도 유브라 센텀. 이 아파트 연식이 한 20년 차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인 영남 화성타운. 여기는 악재죠. 분명히 악재가 맞습니다. 어딘가에 호재라면 어딘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무한정 풀리는 시절 같으면 어느 지역이 호재면은 그 옆에 동네까지 다 같이 호재가 되는데 지금은 어디가 하나를 데리고 가면 그쪽 지역은 호재 아니면 좀 그렇게 되죠. 서대구 지역에 대해서 뭐 좀 언급해 달라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교통편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저도 기차는 타보지 않았지만 서대구역 가봤죠. 가봤는데 횡해요. 기차편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안에 편의점 하나 있었고 이 로봇이 커피 뽑아주는 것도 봤고 그 한 1년 전에 갔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달라지긴 했겠지만 뭐 나라에서는 또 대구시에서는 뭐 공단 지역 뭐 한다 말은 많지만요. 테크노폴리스의 제지 공장 없어졌나요? 거기 막 수증기 나온다고 하지만 제지 공장 수증기 나온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악취로 고통받잖아요. 거기 안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 가면 냄새 난다 그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냄새 한 개도 안 난다 그래요. 근데 서구 사는 사람들은 정말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 테크노하고 서구하고의 냄새, 서구 이쪽 염색공단하고 있는 지역 쪽의 냄새는 좀 달라요.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다가 보면 공장들도 이렇게 막 화학 이런 공장 있는 것처럼 큰 파이프라인 이런 거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테크노폴리스의 그 제지 공장
그거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주민들이 대동단결했지만 못했어요. 근데 이 큰 덩어리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렇죠. 네. 제가 특정 동네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뉴스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죠. 주민들도 더 많이 불만을 표시하시고, 뭐, 대책이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쪽에서 이쪽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는데도 좀 냄새가 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황제 맨션 서구 내당동 여기도 평당 얼마인가요? 근데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요. 용산 롯데캐슬이 고점 대비 거의 40% 빠져 있고요. 50% 빠진 것도 있어요. 38% 평리 푸르지오. 우방 드림시티 37%, 신천자이 33%, 29%, 26%. 맞죠? 평균 내니까 30% 느낌 나죠?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굉장히 또 많이 빠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43%,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입니다.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입니다. 2억. 올 초의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죠. 분위기가. 요것도 평수 한번 찍어 볼게요. 얘는 안 나타나나요? 얘는 안 나타나지 않네요. 직거래로 48%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35%, 뭐, 덜 빠지는 건 한 25%, 35%. 요 정도 평균으로 보시면 평균 30% 정도 빠진다. 정말 심한 곳은 여기죠. 월성주공. 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억 천. 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억 천. 여기도 호재가 맞거든요. 거기 고등학교 들어서면 이 학교 면에서는 호재가 맞아요. 음. 나머지 또 40%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70 목련 아파트 50 몇 퍼센트 빠지는 거. 제가 이 가격 하단 부분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40%, 뭐 50% 육박하게 빠지는 거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가격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기도 정말 애매한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고가의 아파트들이 주춤할 것인지 그것을 또 내년에 이렇게 관전하는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청 뒷부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우가 더 많은 12월이 있네요. 아파트 거래 기준으로 전세가 0.98건 계약되는 동안 아파트는 월세는 한 건이 기록되는 이런 기현상을 보여줬네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 수준, 2억 3천 수준, 2억 3천 수준에서 시작해서 뭐 2억 3천 수준으로 4천, 아직까지 12월은 좀 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2억 3천으로 시작해서 2억 3천으로 끝나는 느낌. 네, 금리가 좀 떨어지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여기 막 치솟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다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정확하게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억 이상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죠. 요 정도 수준까지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좀 인기 있는 곳은 아마 19년 가격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을 것 같고요. 좀 비인기 지역이다. 전세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정말 17년, 뭐 16년, 17년, 18년 요 가격까지 와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현상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PF나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 금융사들이 위기를 겪겠죠. 그러면 금융사들이 쫄딱 망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또 뭐 가상금리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기존 대출자들의 고여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은 시중 금리도 또한 갑자기 치솟을 수 있다.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레고랜드 사태, 2022년도에 뜨거웠었네요. 그때 한 50조 정도의 돈을 풀어서 뭐 시중 유동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시장에 급한 불을 껐었는데요. 이번에 태형건설 사태가 터지면서 막판에 또 35조 정도 또 더 투입한다 그러고 이 돈 다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월세 거래량 역대급으로 많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뭐 월세는 한 달에 한 1,600건, 전세는 한 달에 한 1,800건 정도 거래되었던 23년이었네요. 막판지는 막판으로 갈수록 월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증금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증금은 크게 오르지 않고 3천만 원, 뭐 평균적으로 한 3,500만 원, 연중 기준으로 봤을 때 3,500만 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월세 가격은 한 65만 원, 네, 65만 원 정도. 대구에
아파트에 살려면 보증금 3,500에 65만 원 정도 사는 게 요 평균적인 그런 모습이죠. 좀 인기가 있고 쏠림이 있는 그런 지역은 뭐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가죠. 뭐 신월성이나 범사, 만삼 이런 지역들을 봤을 때 그런 데는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가고요. 그 외에 또 인기가 덜한 지역은 요게 어디까지나 평균이니까 인기가 덜한 지역은 뭐 30만 원, 40만 원 요런 월세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은 그나마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예, 아파트 이게 임대 거래량이 나아졌던 것은 그 빌라나 오피스나 여기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갔죠. 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죽였어야 됐다. 이 시장을 죽였어야 됐다. 그래야지 아파트 시장을 살릴 수 있었다. 근데 웬걸 아파트 시장을 살린다고 이 생 난리를 떠는 그 난리 법석을 떠는 그 와중에 태형건설이 오피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이게 문제가 터져버리는 또 이런 문제도 발생했죠. 그럼 오피스 또 새로운 국토부 장관님이 뭐 완전 또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살짝 비쳤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아파트 시장은 또다시 위기를 겪을 것이고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털실 모양, 이 얽힌 실타래,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 얽힌 실타래를 가지고 나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거 그건 뭐 부동산 그거 쉬워 문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얘를 당겨서 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풀면 당기면 당길수록 어떤 것을 한 개 해결하기 위해서 야 실마리가 요거구나 한 개 해결하기 위해서 당기면 당길수록 얘는 더 강하게 엉켜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 사진을 제가 자주 가지고 왔었는데요. 23년도 엉망진창으로 그냥 끝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